나는 그녀의 차에 불을 질렀다. 그 순간 서울의 밤거리가 불꽃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배신이 녹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끝낼 각오를 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빠, 오늘 늦게 올게. 회사 일이 바빠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 돈으로 산 그 고급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걸 CCTV 영상을 해킹한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나를 향할 때와 똑같은 그 미소로. 우리는 2년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IT 엔지니어, 그녀는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녀의 이름은 지은. 오빠, 커피 한 잔 사줄래요? 그녀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로맨틱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데이트, 여행, 선물.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그녀의 사업을 도왔고 내 통장을 털어 그녀의 꿈을 실현시켰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였다. 그녀의 속삭임, 사랑해, 오빠라는 그 말들은 나를 속이기 위한 도구일 뿐. 나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복수를 계획했다. 처음엔 단순했다. 그녀를 떠나기.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그녀가 나를 이용한 만큼 나는 그녀의 모든 걸 파괴하고 싶었다. 그날 나는 그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 손에 든 휘발유통이 무거웠다. 그녀의 벤츠, 내가 산 그 차 이 불을 붙이는 순간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불꽃이 치솟고 경보음이 울렸다. 그녀가 달려 내려왔을 때 나는 이미 멀찌감치 서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가짜처럼 느껴졌다.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되었다. 취조실에서 형사가 물었다. 동기가 뭐야? 나는 대답했다.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그 말에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불꽃이 내 속의 어둠을 태워버린 기분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모든 걸 다시 생각했다. 왜 그녀를 만났을까? 왜 그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했을까? 어쩌면 나 자신을 속인 건 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한 채. 시간이 흘렀다. 출소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가끔 밤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빠, 미안해. 그럴 때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녀는 변해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낡은 코트, 피곤한 얼굴. 오빠,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멈칫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우리의 첫 데이트. 한강에서 산책하며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랑 평생 함께 할래? 그때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불태운 건 내 인생이었어. 이제 내가 불태운 건 내 환상뿐이야. 그 후 나는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사랑은 멀리했다.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으니까. 그 만남 이후
나는 그녀를 피하려 애썼다. 서울의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를 마주치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하지만 나는 운명을 믿지 않았다. 모든 건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건 돈 때문이었고, 내가 그녀를 선택한 건 외로움 때문이었다. 출소 후 첫 직장에서의 나날은 고통스러웠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 여자 때문에 차불질은 놈이래. 그 소문이 퍼지면서 나는 고립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코드 한 줄 한 줄 쓰며 내 인생을 재건했다. 지은에 대한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녀의 사업이 망했다는 거,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거 친구가 말해주었다. 얘야, 그년 지금 힘들대. 내가 불지른 차 때문에 보험도 안 나왔나 봐. 나는 웃었다. 그럴 만하지?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불을 지르는 대신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가족의 빚 때문에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회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의 첫 키스. 비가 오는 날, 그녀의 아파트에서. 오빠, 나만 봐. 그녀의 입술이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었다. 직장의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 하지만 그 키스조차 연기였을까? 어느 날, 그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빠,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카페로 데려갔다. 왜 왔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 돈이 필요했어? 가족이 아파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믿지 않았다. 그게 다야? 그 남자는? 그녀가 울었다. 그건 실수였어. 오빠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나를 속였을까? 대화는 길어졌다. 그녀의 과거를 들었다.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도박, 어머니의 병, 그녀가 프리랜서로 버티며 살아온 이야기. 오빠가 도와준 돈으로 어머니 수술했어. 고마웠어. 하지만 그게 다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어났다. 그만해. 이제 끝났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한 번만 더 기회 줘.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술을 마셨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또 속이는 걸까? 다음 날 나는 그녀의 가족을 조사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도박빚, 어머니의 병원 기록. 모두 사실이었다. 충격이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왜 나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을까? 그 속삭임 뒤에 숨겨진 고통을 왜 공유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았다. 그녀의 낡은 원룸으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오빠, 놀란 눈빛. 나는 말했다. 이야기 들었어. 내 가족 일.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오빠를 이용한 거 알아. 하지만 사랑했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물, 내 분노. 그 모든 게 섞여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 후 내 삶은 변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며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수진. 회사 후배.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다. 선배, 같이 점심 먹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속삭임이 여전했다. 가끔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오빠, 불태워줘. 내 과거를. 수진과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그녀는 지은과 달랐다. 솔직하고 강했다. 선배,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야? 그녀가 물을 때마다 나는 과거를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캐물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와, 그 여자 진짜 나빠우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못했어. 맹목적으로 믿었으니까. 그 대화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데이트, 여행. 한강에서 그녀와 산책하며 나는 지은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내 핸드폰에 메시지. 오빠, 도와줘. 그녀의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수진에게 말했다. 과거 여친이 도움을 청해. 수진이 화를 냈다. 왜? 또 속으려고. 하지만 나는 갔다. 지은의 집으로. 그곳에서 본 건 지옥이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숨어 있었다. 오빠,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돈을 빌려주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후 지은과 나는 친구처럼 지냈다. 가끔 만나 이야기했다. 그녀의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가족이 안정되었다. 고마워, 오빠. 그녀의 미소가 진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수진은 불안해했다. 그 여자랑 왜 만나? 질투였다. 나는 안심시켰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지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어느 날 수진과 지은이 마주쳤다. 카페에서. 너가 그 여자야? 수진이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수진이 폭발했다. 선배, 선택해. 나냐, 저 여자냐?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지은의 눈빛이 슬펐다. 오빠, 가봐. 나 괜찮아. 나는 수진을 선택했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가 웃었다. 알았어. 행복해. 하지만 그 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수진과의 관계가 삐걱거렸다. 왜 자꾸 그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지은이 불쌍해.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수진이 말했다. 선배, 내 마음에 아직 그녀가 있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홀로 된 나는 지은을 찾았다. 그녀의 사업장으로. 지은아, 하지만 그녀는 차가웠다. 오빠, 이제 그만. 나도 새로 시작할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속삭임이 나를 불태운 게 아니라 내 집착이 모든 걸 불태웠다는 걸. 시간이 흘렀다. 나는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과거를 정리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돌아와 보니 지은의 소식이 들렸다. 그녀가 결혼한다는 거. 그 남자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 나는 축하했다. 마음속으로. 결혼 소식을 들은 후 나는 안도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공허했다. 직장에서의 성공, 친구들의 부러움. 그 모든 게 무의미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연락했다. 얘야, 지은 결혼식 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렸다. 결국 나는 갔다.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 행복한 미소. 신랑이 그녀의 손을 잡을 때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달콤했다. 성장의 아픔. 결혼식 후 그녀가 나를 봤다. 오빠, 놀란 목소리. 나는 웃었다. 축하해.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잠시 이야기했다. 과거의 실수, 용서. 오빠, 그 불꽃이 나를 깨웠어. 감사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불태운 게 그녀의 새 시작이었다니. 그 후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아니,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취미를 시작하고 책을 읽고 운동했다.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쌓이고 그녀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도와줄까 고민했다. 결국 나는 갔다. 그녀의 집으로. 지은아, 도울게.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아니, 오빠. 이제 나 혼자 할게. 그녀의 눈빛이 강했다. 그 순간 나는 존경했다. 그녀의 성장. 나의 성장.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승진의 팀장이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어느 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빠, 잘 지내? 나는 답했다. 응, 너도.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걸 마무지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더 이상 나를 불태우지 않았다. 오히려 빛이 되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밝았다. 내 인생처럼. 새로운 시작.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 IT 스타트업.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앱, 배신을 예측하는 거 웃기지? 내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사업은 순조로웠다. 투자자들이 몰렸다. 대표님, 이 앱 혁신적이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혁신인가? 그냥 상처의 산물일 뿐. 지은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거, 남편과 함께 사업을 재기했다는 거 나는 기뻤다. 어느 날 그녀가 내 회사로 왔다. 오빠, 앱 봤어. 대단해. 이 그녀의 칭찬에 나는 당황했다. 고마워.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그때 나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고백했다. 나도 미안해. 불 지른 거. 그녀가 웃었다. 그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그 대화 후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가끔 만나 조언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남편도 만났다. 좋은 사람이었다. 내 사업이 성장하며 나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상처에서요. 배신해서. 그 말로 논란이 일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그 사람, 과거의 여자차 불지른 놈이래.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게 나의 진실이었으니까. 수진을 다시 만났다. 우연히. 선배, 잘 됐네.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그때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
이제 행복해? 응, 내 대답이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고난과 기쁨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강했다. 그녀의 속삭임이 가르쳐준 교훈 덕분에 사업이 정점에 달했다. 앱이 글로벌로 런칭되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람들. 내 앱이 도운 수많은 관계들. 지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친구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다. 오빠, 삼촌 돼줄래?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결혼식에서 본 그녀의 행복이 이제 내게도 왔다.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진짜 사랑. 그녀의 이름은 혜린. 오빠, 나랑 결혼할래? 그녀의 프로포즈에 나는 예스라고 했다. 결혼식 날 지은이 왔다. 축하해. 그녀의 눈물이 기뻤다. 삶의 끝에서 나는 되돌아봤다. 그 불꽃이 모든 걸 불태웠지만 재에서 새싹이 피어났다. 그녀의 속삭임이 나를 파괴한 게 아니라 재탄생시켰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변했다. 사랑을 연기하던 그녀의 속삭임,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